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반도체 멘토 정인호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시간은 엘비로셈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비로셈은 상장 이후에 상당히 좀 실망스러운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데요. 언제 반등의 계기가 나올 수 있을지 기본적 분석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비로셈은 반도체, 패키징, 호공정 사업을 하는 기업인데요. 전반적인 메모리 반도체 쪽은 아니고 DDI라고 하는 비메모리에서 가장 많은 생산량이 나오는 디스플레이 드라이버 IC 관련된 후공정 패키징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부에서는 그래서 이 제품의 양이 많기 때문에 비메모리계의 D램이라고도 불리는 DDI 칩셋이 되겠고요. 관련해가지고 이제 공정 중에서도 COF 공정이 주력 매출인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요 파트너는 이제 LX 세미콘에다가 매출 대부분을 하고 있는데요. 이를 통해 가지고 전방 패널 업체랑 연결되는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디스플레이 업황에 상당히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구체적으로 엘비루셈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LB 세미콘하고 같이 DDI 칩셋의 후공정 패키징을 담당하고 있는데요. 전 공정에서 이렇게 반도체 웨이퍼 칩이 만들어지게 된 다음에 이거를 범프랑 프로브 테스트 그리고 COG 공정까지는 LB세미콘이 담당을 하게 되고요. 이 다음 공정 COF 공정과 파이널 테스트를 LB루셈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 COF에 대해서도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은 이렇게 각각의 필름에 반도체 IC 칩을 붙이는 작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와이어 본딩. 와이어 본딩은 이제 반도체 기판에다가 칩을 구리선으로 연결하는 걸 와이어 본딩이라고 합니다. 이 와이어 본딩의 대안으로 만들어진 TAB, 테이프 오토메이티드 본딩이죠. 그 방식의 일종으로 이렇게 칩과 필름을 연결하면서 외부 신호와 연결을 해주는, 즉 반도체를 실제로 사용할 수 있도록 패키징을 해주는 그런 역할이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 말랑말랑한 필름에다가 칩을 효율적으로 붙이는 패키징 방식이고, 이거를 후공정에서 LB루셈이 이어받아서 진행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COF의 약자도 칩 온 필름, 필름의 칩을 비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칩을 최종 패키징을 하는데 그거를 매출이 어디로 나오게 되느냐? 우리나라 기업인 LX 세미콘으로 대부분 나오고 있습니다. LX 세미콘은 이 DDI 칩 관련해가지고 전 세계에서 지금 세계 3위권까지 올라온 팹리스 업체가 되는데요. 1위는 삼성전자 LSI 사업부가 하고 있고 2위는 대만 기업이 차지하고 있는데 이 tum바구니를 LX 세미콘이 지속적으로 파고들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현재 3위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고 관련해서 LB루셈도 그래서 지속적인 매출 성장을 할 수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2021년 상장 이후에 전반적으로 LX 세미콘뿐이 아니라 디스플레이 업황 자체가 크게 회복되지 않으면서 관련된 LB루셈의 매출도 좀 아쉬운 모습들, 성장성이 나오지 않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를 좀 타파하고자 LX 세미콘 외에 다른 해외 팹리스 업체들과 그 다음에 LX 세미콘을 제외한 국내 팹리스 업체들로도 매출 비중을 조금씩이나마 높여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또 LX 세미콘은 사실 LG 디스플레이랑 연관성이 큰 기업인데요. 그래서 관련해서도 중화권 패널 업체로도 매출을 늘리고자 노력을 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때는 또 이 국내 스마트폰향 매출도 기대를 받았지만 새로운 OLED향 이렇게 매출은 쉽게 나오지 않고 있고 스마트폰 시장 자체도 지금 쉽게 성장이 되지 않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매출 성장성이 본업에서 좀 뚜렷하게 나오지 않고 이게 다 주가에 반영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사업 아이템이 필요한 LB루셈인데요. 하나 기대를 가져볼 수 있는 건 이 전력 반도체 패키징 과정이 되겠습니다. 전력 반도체 메이커가 이제 파운드리를 통해서 생산을 한 다음에 중간에 이제 패널 업체들하고 한테 전달해 주는 그 사이 과정에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데요. 특히 이 백그라인딩 과정을 통해 가지고 웨이퍼를 한 단계 더 품질을 올려주는 과정을 할 수 있는 레비루셈이 되겠습니다. 백그라인딩은 이제 웨이퍼를 적절한 두께로 깎아주는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다른 업체들 대비 엣지 가공이 가능하고 그다음에 가공 두께도 100 마이크로미터 이상인데
LB 루셈은 그걸 40 마이크로미터 이상으로, 즉 더 얇게 더 얇게 가공할 수 있는 그 기술을 가짐에 따라서 이 부분에서 추가적인 매출을 앞으로 한번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는 LB 세미콘과 연결해가지고 턴키 공정, 이제 후공정의 풀 공정으로 납품할 수 있는 강점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엘비루셈에 대해서 현재 재무제표를 살펴보면은 매출의 성장성이 크게 나오지 않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있고, 올해 상반기까지도 마찬가지인 모습입니다. 특히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더욱더 줄어들어가지고 올해 상반기까지는 겨우 영업이익 흑자를 낸 상황인데, 과연 목표로 한 이 수치를 달성할 수 있을지, 2022년도 수치라도 달성할 수 있을지는 조금 쉽지 않은 모습, 2024년을 기대해야 되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엘비루셈에 대해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기본적으로는 디스플레이 업황 회복이 필수적으로 필요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일부는 차량용 전장 OLED 시장 회복을 볼 수도 있겠지만, 이 부분에 대한 수요도 현재까지는 확실하지 않은 가운데, 이제 대형 TV나 스마트폰형 OLED 시장, 디스플레이 시장이 좀 회복되는 걸 기다려야 되겠고요. 그리고 엘비루셈 내부로는 LX 세미콘 외에 추가적인 매출처를 더욱더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력 반도체 패키징 관련 신사업이 구체적으로 얼마만큼의 매출 기여를 할지, 이 부분을 2024년에 체크해 봐야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엘비로셈은 하향세 속에서도 좀 내 자구책을 좀 마련해 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게 결실을 맺는 시점을 한번 기다려 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시간 엘비로셈에 대해서 안내해 드렸고요. 추가적으로 궁금한 점은 댓글 달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